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유인촌 씨를 다시 그 자리에 앉힐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인촌 씨는 2008년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인촌 씨와 관련된 기사를 조갑제닷컴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이분이 좌우 균형을 잡자는 이야기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좌우 양날개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우 양날개론은 그게 말이 아니다. 좌우가 날개짓을 하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다르면은 찢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한 바탕에서 정책적인 차이로 좌우 양날개가 있다면은 그건 괜찮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긍정하는 세력이 좌우 양날개를 이룰 수는 없다 하고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유인촌 씨의 장관 때의 생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이분은 좌우 균형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념 무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공직자인데, 과연 문체부 장관에 이렇게 이념이 다른 사람이 임명되는 게 맞는지 하는 그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 다음에 유인촌 씨의 경력에서 특이한 것은 국보법 폐지, 그리고 광우병 난동 주도단체였던 환경연합 집행위원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임명할지 안 할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달렸는데, 이런 기록이 검색되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30일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은 이념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말들을 쏟아놓는다. 지난 11월 26일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그는 최근 교과서 문제에서 드러나듯 좌편향도 문제지만은 우편향도 문제라면서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어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을 똑바로 세울 수 있도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요즘 뭐든지 좌우 편향의 논리로 표현되고 있고, 그런 논리로 뭔가 고치겠다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기도 차지 않는다. 그런 발언들이 또 다른 갈등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문화정책은 그런 갈등을 없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붙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정부 대변인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반헌법적인 좌와 합헌적인 우를 등가로 인식한다는 것은 경찰청장이 범죄 행위와 체포 행위를 같은 값으로 매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좌는 공산주의나 친공적, 친북적인 이념이고 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이다. 역사의 쓰레기 더미로 이미 내던져진 좌익 이념을 영원한 생명력을 인정받는 우파 이념, 즉 자유민주주의와 동등하게 놓고 양비론을 부끄럼 없이 설파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배우는 안 되라고 생각했다면 배우들에게 실례이다. 유시간 배우는 위대한 정치인이 된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기자가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즉시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레이건은 이념 문제에 투철한 배우이고 대통령이었다. 그는 촌철 살인의 말로서 공산당을 붕괴로 몰고 갔다.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고 고르바초프를 향해서 서기장 당신 손으로 이 베를린 장벽을 흠무세요라고 몰아붙였다. 악령에 사로잡힌 공산주의 세계를 미소를 지어가면서 죽여간 그는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이고 반공주의자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아는 사람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전력과 약점을 잘 알았기에 레이건은 총 한 방 안 쏘고 웃으면서 평화적으로 악의 제국을 해체시킬 수 있었다. 유인촌 씨는 마르크스 레닌을 읽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나 대변인으로서는 실격이다.
배우도 장관,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정치와 행정에서는 연기력이 중요하니 배우가 다른 직종보다도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반도는 남북한 정권이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벌이는 이념전장이다. 따라서 한국인으로 태어난다 하면 이념전장에서 투쟁하고 경제전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숙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가는 것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보람이다. 유인촌 장관은 한반도에 좌우가 아닌 중도란 이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념은 가치관이므로 중도가 없다. 헌법과 반역, 거짓과 사실, 정통과 이단, 선과 악 사이에 무슨 중간지대가 있단 말인가? 정책엔 중도가 있다. 우편향이란 말은 요사이 교과서 문제 등으로 몰리는 좌편향 세력이 탈출구로서 만든 말이다. 한국엔 지금 비판받을 만한 우편향 세력이 없다. 전쟁을 해서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다. 좌익들에게 테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구가 없다는 이야기다.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폭력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없다는 뜻이다. 준법, 합리, 과학적인 우파를 우편향, 거구라고 욕하는 자들이 바로 좌편향 세력이고 이들이 만든 용어를 여과 없이 받아가서 쓰는 유인촌, 류의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이다. 좌편향 세력은 많다. 촛불난동의 주동자들이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면서 종북행위하는 자들이고 친북, 반한, 반민 노선으로 거짓과 왜곡의 교과서를 만들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한국의 좌익들은 거의가 반국가적, 반헌법적, 종북적 극좌 세력이다. 유인촌 장관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아직도 전쟁 중인 한반도이지 남태평양의 통과가 아니다. 좌편향은 나쁘고 우편향은 옳은 것이다. 양비로는 거짓말보다 더 나쁠 때가 있다. 우리는 유인촌 장관이 촛불난동이 한창이던 때 좌경 폭도들에게 대화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것을 잊지 않는다. 국가와 폭도를 등가로 보는 그런 자세가 좌우를 등가로 매기고 있는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공부를 좀 해야 할 것이다. 헌법부터. 이렇게 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08년 8월에 김성욱 씨가 쓴 이런 기사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환경연합의 집행위원을 지낸 든든한 후원자였다. 유 장관은 환경연합이 2002년에 설립한 환경재단 이사직을 현재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따르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과 팀장은 각각 환경연합 정책실장 출신 그리고 환경연합 국장이었다. 환경연합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평택 미군기지 범대위, 여중생 범대위 등에 참여 2004년 보안법 폐지를 위한 필사적 투쟁에 앞장섰었다. 환경보호를 앞세워 국군과 주한미군을 압박하는 것도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이 단체의 관계된 걸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유인촌 씨의 해명이 필요하고 이분의 종교가 지금 검색을 해보면 천주교로 나오는데 또 어떤 자료에는 원래 천주교였다가 그 집안이 천주교 집안입니다. 동생이 주교입니다. 천주교였다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가까워지면서 개신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천주교로 돌아간 것처럼 이런 기사가 검색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인 입으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유인촌 씨는 상당히 반공적인 반좌파적인 이야기를 한 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장관 시절에 했던 행동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언한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건 참고사항이고 이분이 장관을 할 때, 문체부 장관을 할 때 우리 문화예술계가 건전하다는 것은 무슨 국가주의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본령대로 할 수 있도록 큰 무슨 정책을 폈다든지 문화예술계의 좌편향성을 바로잡았다는 기억이 없는데 이제 세월이 15년이나 흘러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간다는 게 조금 엉뚱하게 들려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이념무장이 가장 확실한 사람이고 그 인식의 깊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건 말로서 드러나는 것이고 행동으로 드러날 때는 주로 인사, 정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 따로 인사 따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좀 우습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국방, 안보, 외교 아무리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정권을 잃어버리니까 곤란하게 됐는데 이 정치의 핵심이 사람 장사입니다. 즉 인사입니다. 정치 실패, 인사 실패 이게 다 근본적인 문제에 속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내정서를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사 검색을 했더니 몇 개가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